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수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지사항은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선한스탁에서 제2월급 통장 8기 회원 모집을 시작합니다. 자, 시장이 상반기 하락 이겨내고 7월부터 멋진 반등 시작했죠. 자, 특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할 것이다 라는 저희 개인적인 견해 또한 시장이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자,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이제 저희와 오래 함께한 장기 고객분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시던 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도 한 발 빠른 고수분들께서는 지지난달 6월부터는 한 발 빠르게 다시금 저희를 찾아주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위기 기회로 바꾸실 분들은 이 하단 링크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8기 회원 모집 기다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 우리가 연휴로 쉬는 가운데도 다우지수는 열심히 일하면서 회복을 보이고 올라왔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었죠. 이미 33,000포인트도 다 회복을 하고 다우지수 안정권으로 들어왔다. 자, 나스닥의 경우는 조금 더 빨랐죠. 나스닥은 이제 12,000원 위쪽을 미리 회복하면서 조금 더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13,000포인트까지도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CPI, PPI도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꺾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점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아직도 수치는 높습니다. 이 부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점 가능성 있지 않느냐라는 정점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부는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를 되돌리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가 조금은 약했죠. 2400 아래에서 계속 회복을 빠르게 못하면서 뜸들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 움직임은 양호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벌써 2500에서 2550 구간, 이 구간을 넘보고 있다. 1차 목표치는 낮게 잡으면은 2500에서 2550 정도, 그리고 조금 높게 잡으면 2650, 270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조금 더 강하게 하면 2750까지는 가겠죠. 요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목표치 낮은 구간은 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점프를 하느냐 쉬었다가 가느냐 차이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 동향이 최근에 양호해서 만기일 이후에도 선물을 외국인들이 매수했고 그 매수한 선물을 정리 안 하고 있다. 연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리 안 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주식도 매수한 후에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에 대한 주식이 일부 들어오고 그리고 공매도에 대해서 쇼커버링에 대한 이 매수가 일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눈치 보기 수급인데 전체적으로 수급은 양호하다. 지난주까지도 긍정적인 수급 마련해 놓고 그리고 만기일 이후에도 상승 포지션 구축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만들고 있다. 시장이 조금 편안하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2400 부근에서 좀 뜸들였지만 코스닥은 시원하게 올라왔다. 보시면은 2750포인트 아래쪽에서 이중바닥을 완성한 후에 이중바닥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렸죠. 한 발 남았지만 이 한 발은 안 쏠 가능성이 높다. 빠르게 밀어서 V자 반등식으로 당일날 투매를 이끌어내고 급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 반대 매매를 유예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흐름이 안 나오고 오히려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발 남은 거 안 쏜다.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거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멋지게 올라와 주는 모습.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830, 40 정도에선 한번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가격 조정을 크게 안 받고 지금 800포인트 흔들기 정도까지는 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815포인트 정도까지는 자연스럽게 자유중락 구간이고요. 이렇게 해서 쉬어도 되는데
하루 정도 빼고는 그렇게 쉬는 모습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강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다음 목표치는 9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00포인트 가면 한 번 정도는 이제 단기 반등에 대한 고점 인식하고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반도체주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소외돼 있다시피 했는데 순환매 정도는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주도 섹터들,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뭐 2차 전지나 주도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순환매가 돌면 반도체가 한 번 정도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오늘 양호한 흐름 만들었고, SK하이닉스 오늘 3%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반도체주는 너무 힘이 없다시피 내려와 있었죠. 특히 IT 투톱을 중심으로.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업황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뭐 물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DDR5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부분 아예 얘기를 안 해서 더 뭐 불안감을 높이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들어올리는데도 너무 큰 돈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기존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우선주까지 하면 한 500조 정도를 들어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금력이 부족하다. 거기에 업황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쉬면서 순환매 형식으로 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브라질의 반도체 공장을 신설할 가능성이 있다. 뭐 정부랑 우리 정부랑 이제 브라질 정부는 어느 정도 이제 양해각서 정도는 마련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투자한다 안 한다를 뭐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뭐 가능성이 있다 정도. 그리고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하면은 언제나 IT주가 한 번 정도는 움직였습니다. 한 번씩은 들썩이곤 했는데 이런 영향까지 같이 보이면서 지금은 순환매성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했었기 때문에 주도주가 쉬는 가운데 순환매로 이제 키높이 맞추기 정도 하는 수준이다 보시면 되고, 뭐 가장 뭐 안정적인 건 DB하이텍 같은 경우나 LX세미콘 같은 게 안정적이다 말씀드렸는데 21선 올라오고 이제 바닥 다지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지금 가격은 좀 너무 과도하게 밀려있지 않느냐라고 뭐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쓱 회복하는 구간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주가 찾아가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파운드리 쪽은 지금도 공장이 부족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DB하이텍의 공장 증설은 안 하고 있고 가격은 TSMC와 함께 발맞춰서 꾸준히 올리고 있다. 항상 다음 연도 캐파 이 물량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항상 풀로 꽉 차 있고 고객사의 물량으로 풀로 꽉 차 있고 가격만 인상했다라고 통보하는 기업이죠. 안정적이다. 자, LX세미콘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흐름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수급적으로 좀 밀려 있는데 회복을 좀 강하게 탄력받으면서 회복을 강하게 해주고 있죠. 그 외에 뭐 테스, 원익 IPS, 뭐 유진테크, 그리고 후공용 쪽에 이 테크윈이나 이제 유니테스트, 그리고 뭐 솔브레인, 동진세미캠을 중심으로 한 뭐 한솔케미칼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ENF 테크놀로지 이런 소재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 실적도 잘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PSK나 뭐 KC, KCT, 그리고 네페스나 SFA 반도체나 뭐 이런 뭐 패키징 쪽도 같이 좀 보실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번 구간에서 반등 구간에서 한번 잘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미국 인플레 감축법은 그냥 꾸준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45만 원을 돌파하면서 흐름을 바꿨습니다. 계속 45만 원에서 저항받고 못 넘어가다가 드디어 흐름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이제 50만 원은 뭐 어렵지 않아 보이고 여기 유지만 해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데 21선 빠르게 쫓아 올라오고 있으니 뭐 50만 원 정도 건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50만 원까지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뭐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건 50만 원 넘어간 다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뭐 LNF나 이런 쪽 전체적으로 쉬고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캠트로스라던가 친환경 쪽으로 캠트로스라던가 이제 뭐 에코프로
이런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센트랄모텍이나 이런 테슬라 관련주들 있죠. 센트랄모텍 한번 치고 올라와서 유지 잘해주고 횡보하는 모습, 뭐 강한 모습 좋습니다. 가격 조정 더 세게 안 받고 있죠. 그리고 대보마그네틱이 뒤따라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런 모습 보면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좀 순환매 나오는구나. 테슬라 관련주들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뭐 리비안 관련주도 보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리비안 관련주는 뭐 대원화성이나 뭐 에코캡이나 이런 쪽도 한 차례 넘어온 다음에 지금 한 3주 정도 쉬고 있죠. 에코캡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있고, 그리고 뭐 우신 시스템 등등 많죠.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쉬고 있는 종목들 순환매에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유니슨을 비롯해서 CS 윈드, CS 베어링, 뭐 삼강 MNT, 동국 SNC, 풍력주는 좀 꾸준히 좀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1년 넘게 유럽에도 바람이 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작년에 검증이 되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좀 꾸준히 좀 볼만하지 않느냐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뭐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쪽은 좀 휴식이 좀 필요한 구간까지 왔죠 이제는. 그래서 너무 뭐 강력하게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왔으니까 휴식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태양광 쪽은 이 정도로 보시고, 두산 피올셀 같은 이런 뭐 수소 쪽, 연료전지 쪽도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뭐 유니크라든지 JNK터라든지 뭐 코오롱인더, 평화산업, 모토닉, EM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그냥 수소 관련주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쪽 섹터들이 중소형주들이 한번 따라서 키높이 맞출 필요성은 있다 보시면 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이 밴드를 만들고 있다가 이 하락 채널을 더 넘어가는 모습이죠. 자, 하락 채널이 나온다라는 거는 종목이 이제 흐름이 약세 구간이라는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강하게 돌파하면 좋겠지만, 이런 흐름이 나오는 확률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넘어가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경우에 넘어간 다음에 벗겨낸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하고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옆으로 횡보해서 벗겨내고 지지력 테스트 후에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원전 관련주들도 이제 슬그머니 조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한전기술부터 시작해서 뭐 G2파워는 최근에 좀 먼저 움직였고요. 무상증자 이슈까지 나오면서 뭐 일젠파워라든지 한신기계, 뭐 서전기전, 오르비텍, BHI, 보성파워 등 많습니다. 이쪽도. 그래서 잘 보면은 아주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하지만 바닥에서 은근슬쩍 올라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순환매 쪽을 노리시면 돼요. 원전 관련주는 나머지 친환경주들이 쉬고 있을 때 상반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쉬고 있으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수급을 돌려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태양광과 풍력이 쉰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다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자, 그리고 TKG 휴캠스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이제 슬슬 순환매가 나오는 타이밍, 바닥 완성하고 이제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후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18,000원은 좀 회복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00원까지만 가도 10%인데 지금 약세 구간이니까 천천히 모아갈 것이냐, 아니면 18,000원 회복하고 빨라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 것이냐,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한솔롬데코나 이건산업 같은 경우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70만원 주택공급 발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건설주들, 건자재줄 등 이런 종목들은 좀 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먼저 선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원래 발표하기로 해서 먼저 선상승했는데 이제 우리 수재 때문에 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발표를 미뤘었죠. 급한 게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까지 겹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치고 가지 못했다, 실망이다? 아니요. 오히려 미리 소문에 미리 올랐다가 뉴스 발표 나오고 내려온 거죠. 그러면은 음봉에서 공략하면은 270만 원을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이슈인 거죠. 네옴시티도 다가올 이슈, 우크라이나 재건도 다가올 이슈. 그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음봉 구간에서 공략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우건설이니, GS건설이니, 이 현대건설이니, 이런 쪽은 이제 컨소시엄 구성해서 이제 네옴시티 쪽으로 대형주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 특히 중동 쪽을 보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국내 쪽은 이제 삼목의 스폼을 비롯해서
이 건자재 쪽을 보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고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뭐 잘 나오고 해서 좋았죠.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좀 이제 저점 구간 내려와 있을 때는 담아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범양건영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 뭐 히림이나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미 네옴시티하고 손을 잡고 있으니까 볼만하고,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나 이런 쪽은 기계 쪽은 건설 쪽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국내에든 해외어든 항상 기계는 기본적으로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나 진성TEC, 뭐 두산인프라코어 등등 이런 쪽을 함께 볼 수 있다. 기계 쪽은 후발주성으로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에버다임이나 뭐 데모, 뭐 SY 뭐 이런 쪽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다스코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 우크라이나 관련주, 재건주까지도 이쪽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뭐 테마성으로 좀 보신다라고 보면은 건설 쪽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슈가 좀 몰리고 있다. 최근에 좀 휴식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격 관련주들 이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격 근무 2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격 근무 관련주들 이쪽이 오늘 움직임이 나왔는데 알서포트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 나왔고 ECS 같은 경우가 오늘 좋았죠. 자, ECS가 오늘 뭐 거의 뭐 준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ECS 좋았고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 뭐 오파스넷이나 링네트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에서 뭐 법으로 이제 발의를 했다라고 하니 뭐 이슈를 모은 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고교 체제도 개편이 되고 있죠. 고교 학점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뭐 메가MD 같은 경우는 오늘 아예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4,200원 위쪽을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보유하면 되는 거고 이탈하면은 한번 수익 실현한다 생각하시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4,200원 구간을 보시면 되고 4,200원 못 넘어가고 이탈한다 그럼 한번 정리 4,200원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보실 수 있겠죠.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IBM넷이나 아니면 IB기명, 애니능률, 뭐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뭐 캐리소프트나 이런 쪽은 그동안 좀 약했었던 것 같아요. 삼성출판사도 그렇고.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 관련주는 조금 약했고 삼성출판사가 오늘 뭐 같이 반짝이긴 했는데 그동안은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울분을 토해내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단이 돌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소외될 것이냐 이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자, 그리고 유비케어부터 시작해서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이런 이 종목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올라오고 휴식 취하고 있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심각성을 과거처럼 느끼지 않아서 그렇지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뭐 10만 명 넘고 뭐 8월, 9월에 28만 명까지 가서 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런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뭐 꾸준히 보실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외에도 뭐 메디아나 같은 경우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뭐 라이프 시멘틱스나 소프트센 뭐 이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해가지고 쉬는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반등 구간 노리는 수준 추세적으로 계속 본다라기보다는 뭐 반등 구간 노리는 최근에 이제 많이 쉬었으니까요. 그 정도 순환매 정도 노리는 구간은 나올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뭐 관련주들이 좀 밀려 내려왔는데 삼성전기는 최근에 뭐 반도체도 업황이 별로 좋지 않고 소비도 안 좋기 때문에 좀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련주에 좀 동생격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MSC는 우리나라 MSC는 아직까지 전장으로 전환은 하고는 있지만 IT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 반등 정도는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순환매 정도 노릴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파인테크닉스라든지 뭐 KH바텍이라든지 뭐 이런 세경하이텍스 다 비슷하죠. 갤럭시 언팩 이후에 한번 밀려가지고 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오히려 저점 구간에서 한 번씩 이제 주워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UTI나 아니면은 DKT 같은 경우도 이런 쪽도 뭐 인탑스 그리고 OLED 관련주들
이녹스 첨단 소재나 덕산 네오룩스 뭐 이런 종목들 있죠. PI 첨단 소재 이런 쪽, 뭐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최근에 뭐 껌딱지처럼 요 32,000원, 33,000원 사이 이렇게 붙여놓고 크게 뭐 아래로 살짝은 내려가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요 구간을 넘어가면 또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LG노텍부터 시작해서 이 애플 관련주들 이쪽은 그냥 꾸준히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LG노텍, BHI가 나왔네요. BH 그리고 이제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올라와서 17,000원구에서 쉬고 있고 뭐 BH는 좀 강세 구간에서 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한 종목을 강하게 키워 먹을 거냐, 강한 종목을 계속 키울 거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구전자나 뭐 현우산업 같은 경우도 더구전자 최근에 움직임 나왔고 뭐 현우산업 그리고 최근에 뭐 애플페이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로운 같은 게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컬리 드디어 뭐 상장 예비 심사가 다음 주에 결론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양 같은 경우가 좀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흥국 FMB, KC피드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컬리 관련주도 움직임이 슬슬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식량 관련주 쪽, 음식료랑 식량 관련주 쪽도 보실만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이런 놈들이 조금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다. 21선도 올라와 있고 출발은 조금 빠를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이쪽이 움직이면은 그 다음이 뭐 사조동화원이나 뭐 이런 쪽의 뭐 그 다음 쪽으로 볼 수 있는 쪽이고 그리고 나서 후발주송 이쪽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뒤따라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신성홀딩스나 아니면은 고려산업 얘네는 21선 아직 탈환을 못하고 밑에서 벅벅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얘네가 후발주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대동이나 이런 TYM 같은 경우 농기구 관련주들 농슬라라고 불리면서 한동안 좋았었는데 대동 같은 경우 12,000원 유지를 잘해주고 있죠. 최근에 돌파한 다음에 휴식 구간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대동 같은 경우 관심 가져볼 수 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TIM도 마찬가지고요. TIM도 이 2600원간 이제 회복 시도하고 나서 밀려있는데 요거 다시 21선하고 2600원 회복되면은 움직일 수 있다. 대동이 보통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TIM이 좀 꾸준히 움직이고 이런 흐름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뭐 주가의 좀 특성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자, 뭐 네온테크라던가 이 UAM 관련주들 좀 쉬고 있는데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좀 치고 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카본이 좀 좋았었는데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가 12,000원 넘어가면서 오늘 강하게 실어주고 있고 거래량까지 실려 있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올라와서 얘는 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 베셀이나 네온테크 파이버프로 이런 쪽 다시 한번 또 최근에 올라오려다가 이제 뭐 시장에서 안 받쳐져서 수급이 안 받쳐져서 좀 쉬고 있는데 이쪽도 다시 한번 또 계속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한 바퀴 순환을 돌고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주도주들이 한번 올라온 다음에 순환을 돌고 지금 나머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지에도 올려드렸듯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하는 장이 나온다. 공포감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된다. 1차적으로 코스피 한 2,500을 넘어가고 있는데 2,650 전후 이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밑에서 바닥에서 교체한 게 아니면은 그 정도 반등 나왔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순환매까지 끝나고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된다. 그래야 하반기 이제 시작이죠.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원금 회복을 하고 수익 전환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은 위기라고 보이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 이게 기회였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 그랬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랬고 IMF 때 그랬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지나고 보면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이니까 공포감을 느끼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눈치가 빠르신 분들 그리고 경력이 있으시고 나는 공부를 좀 하셨다 해서 약간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도 고수 투자자라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먼저 6월부터 낌새를 느끼고 저희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지금 다시 다 쉬고 있다가도 시작하시는 구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기운 내시고 정신 차리고 회복을 시도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까지 반등 구간 노렸다 2650 전후까지 와서 그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포트폴리오 일부라도 수정하던 교체하던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이 필요한 구간이고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어렵다. 나 혼자 결단 내리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희 쪽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